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유종이 독사를 건드린 위험을 무릅쓰고 금성의 청혼을 거절한 후 마침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윗감 경신이라는 인재를 찾아냈습니다. 늙은 향도의 마지막 희망,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금량상의 아우 경신, 그런 인물을 내가 어찌 까맣게 잊었던가. 유종은 스스로 제 기억이 흐려진 것을 책망도 하고 괴탄도 하였다. 만일 그가 내 사위만 된다면야 그 따위 금지쯤이야. 풀기 하나 없던 그에게 새로운 기운이 넘치는 듯하였다. 그대도록 경신이야말로 유종이 꿈꾸는 사윗감으로 쩍말없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 우선 지체로만 보아도 내무렁의 직계 후손이니 금지의 문벌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았다. 경덕왕께서 만드광자라도 두셨기에 망정이지. 만일 무우하시었던들 대통을 이을 이는 금량상 형제밖에 없다는 것이 떳떳한 공론이었다. 더구나 그 형제들은 어디까지나 당학파를 미워하고 국선도를 숭상하는 점으로 자기에게 둘도 없는 동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다만 그들에게 현재는 그리 큰 권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흠절이라면 흠절이리라. 그야 금량상이 그대로 조정해서 있기만 하였으면 골품으로나 덕망으로나 벌써 상대등이 되었으련만. 임금께와 당나라의 아첨하기로만 이를 삼는 무리들하고 한조정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치욕이라 하여 이 손의 벼슬을 버리고 향제에 들어눕고 말았다. 몇 번 왕명으로 부르셨지만 그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만일 웬만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였다면 그 간악한 당학파들이 근 흉단한 붓끝을 휘둘러 무슨 누명이든지 뒤집어 씌워 참화를 면하기 어려웠겠지만 왕의 믿으심도 두터우려니와 지체가 높은 탓으로 감히 개구들을 못한 것이었다. 향제에 돌아가 누운 뒤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제들의 훈육을 일삼고 국선도를 밝히기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소문은 풍편으로 들어알았다. 조정의 일이 날로 그르고 국군이 차차 기울어짐을 혼자 한탄하다가도 옳지 아직도 양상 이 남았구나. 그가 있는 다음에야 우리나라는 태산 반석과 같다 하고 100만의 후원병을 얻은 것처럼 든든히 여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아우 경신. 그는 제 형보단 못하지 않은 영웅이다. 옳다, 이제는 되었다. 유종은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무릎을 치고 일어서서 방 안을 거닐었다. 그의 눈앞에는 경신의 모양이 완연히 나타났다.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판, 탁 트인 이맛정과 너그러운 뺨은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는 듯하였으나 어딘지 늠름한 위풍을 갖추어 대하는 이의 머리를 저절로 수그리게 한다. 유종이가 그를 눈익혀 보기는 작년봄 신궁암 넓은 마당이었었다. 신궁에서 큰 재양을 마치고 그 앞마당에서 활쏘기와 칼겨름의 모임이 열리었다. 계림 팔도에서 한다 하는 낭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그 수요는 만으로 헤아렸다. 여러 곳 활터와 칼터에서 첫 겨룸, 둘째 겨룸이 차례로 끝이 나고 맨 나중에 뽑히고 또 뽑힌 낭도는 스무나무새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칼겨룸과 활쏘기 두 가지의 맨 나중까지 뽑힌 사람은 경신 하나뿐이었다. 그때부터 경신은 만장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겨룸은 오히려 싱거웠다. 한 번도 아슬아슬한 고비도 없이 경신이가 두 가지에 너무 쉽사리 장언을 하고 말았다. 그의 궁술과 검술이 지나치게 뛰어난 것이다. 그 화살이 새기도 하더군. 활춤통이 척 휘어서 거의 부러질 듯하자 잉소리를 치고 화살은 흐르는 별보담 더 빠르게 날아가서 영락없이 관역을 들어마치고 남은 힘이 넘치어 살 위에 꽂힌 새깃이 부르르 떨던 것이 지금도 유종의 눈에 선하였다. 무서운 화살이야, 무서운.
유종은 혼자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무서운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중얼거릴 제 문득 등 뒤에서 말소리가 났다. 아이 아버지께서는 뭘 혼잣말씀만 하고 계셔요. 유종이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 결에 들어왔는지 사초부인과 주만이가 서 있었다. 그는 골똘히 경신의 생각을 하고 있느라고 제 아내와 딸이 영창을 열고 들어오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유종은 주만을 보고 오 붓을 악이냐? 밤이 늦었는데 왜 자지를 않고 나왔느냐? 그 애가 금 시중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입대 조바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사초부인은 달을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금 시중이 찾아왔기로 내가 조바심을 할 게 뭐냐? 주만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린다. 금시중이 어째 아닌 밤중에 찾아를 오셨소. 당주를 가지고 옛 친구를 찾아왔다 하오.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요. 사내 어른이 어쩌면 그렇게 수다스러울까? 그 골치 아픈 당학을 도 늘어놓은 것이오. 이해가 하도 사람을 졸라서 몇 번을 나와 엿들어도 말라튼 자세 안 들리나 그 말이 그 말이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해가 이제 금 시중이 돌아가셨다고 깨워서 무슨 말인가 여쭈어 보려고 나온 것이라오. 내 혼인말이 나온 줄 알고 좀이 쑤신 게로구나. 유종은 고개를 빠뜨리고 앉아있는 주만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얘 혼인말이 나왔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말하자면 청혼을 하러 온 것이야. 청혼? 그래 허혼을 하셨소. 주만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고 맹맥히 제 아버지의 입을 바라본다. 유종의 말도 흥분의 가락을 띄어온다. 그야 말이 돼요. 그 진절이 나는 당학파하고 혼인을 하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이요. 그러면 거절을 하셨단 말씀이요. 후환이 무섭지 않을까? 아무리 후환이 무섭기로 이 주름살 잡힌 목에 칼이 들어온다기로 못할 것은 못한다고 거절을 할 수밖에 있어. 주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랐다. 아버지 한마디 부르짖고 그 자리에 푹 엎어져서 울고 싶었다. 참 잘하셨소. 미룩미룩 걸어가는 것보담 아주 단정을 내버리는 것이 피차의 시원한 노릇이니까. 그는 그러하고라도 따는 저의 혼인이 급하단 말이지. 벌써 18이니 시집갈 나이도 되었거든. 그래요. 허나 어디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지. 넘고 처지고 합당한 자리에 꽉 정혼을 해버려야 금지 따위가 다시는 이렁성저렁 하지도 못할 텐데. 글쎄요. 어디 합당한 자리가 있나요? 있고 말고. 유종은 자신있게 대답을 한다. 네 집안입니까? 예전에 이손을 지낸 금양상이라고 있지 않소. 오 옳지. 참 두 분이 절친하셨지. 그분이 아들이 있던가?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 있단 말이오. 예, 동생이 있어요. 사초부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금경신이라고 바로 작년 봄에 궁술검술에 장원을 한 사람 말이오. 옳지. 그런 출중한 인물은 처음 보셨다고 입에 침이 없이 칭찬을 하셨지. 그러니 신랑감은 다시 더 볼 나위 없고 문벌도 금지옥렵이라 금지쯤은 누를 수 있겠는데 저편에서 허혼을 해줄는지 또는 그동안에 다른데 정혼이나 안 했는지 글쎄 그게 걱정이구려. 그러면 내일이라도 사람을 보내어 염탐을 해보지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보담 절친하던 친구를 만나본 지도 오래니 내가 몸소 가볼까 하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그 혼인이 될 말로야 자키나 좋을까. 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하루바삐 이 혼인을 서둘려 하였다. 주만은 금 시중 지방과 혼인이 터진 것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새로운 벼락이 뒷덜미를 내리짚었다. 금성이와의 혼인은 설령 아버지가 허혼을 하셨다 해도 끝내 반대할 이유와 거리가 있었지만 경신과의 혼담은 저쪽에서 거절을 하기 전에는 모면할 핑계조차 없었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아무리 저를 애지중지하시는 부모님께라도 이 가슴 속에 서리는 번민을 털어바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만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다. 이 애가 왜 울까? 부부는 울음소리에 놀랐다. 왜? 주만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다. 이 애가 왜 울까? 부부는 울음소리에 놀랐다. 왜? 주만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다. 이 애가 왜 울까? 부부는 울음소리에 놀랐다. 왜?
너무 좋아서 우느냐. 유종은 들먹거리는 딸의 어깨를 바라보며 물었다. 얘 불길하다. 무슨 방정 맞은 울음이냐. 어머니는 질색을 하며 딸을 달래었다. 저는 싫어요. 전 싫어요. 시집은 안 갈 터예요. 하고 주마는 걸떡거리며 하소연을 하였다. 아사달은 오래간만에 일터로 올라갔다. 몸에 무슨 두드러진 병이 생긴 것이 아니요. 너무 흥분하고 너무 지친 나머지 일시기절한 것이라 그 회복은 뜻밖에도 빨랐다. 며칠 누워있는 동안에 몸살을 한번 앓고 남의 워낙 젊은 기운이요. 마음이 긴장한 탓인지 하루 이틀 다르게 온기가 소생이 되었다. 이렇게 회복이 속한 원인엔 주만의 힘이 없지 않아 많기도 했다. 그가 은근히 쓰어 보내는 잣죽과 속미음이 모래알 같은 절밥을 먹던 입에 달고 미끄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한 모금 두 모금에 눈이 번하게 뛰어오는 듯하였다. 차차 밥을 먹게 되자 가추가추 반찬을 담은 찬압은 어떻게 만난지 몰랐다. 서옷밥 한 바리떼가 오히려 나빴다. 어린애 모양으로 새끼니가 까맣게 기다리었다. 그 사이 틈틈으로 곰과 찜 같은 것도 몰리알리 털이에 손을 거쳐 들어왔다. 한 밥에 오르고 한 밥에 내린다는 젊은 살은 여윈 자국을 메우듯 차올랐다. 이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사다른 주만을 하니 생각할 수 없다.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처녀도 있던가. 그런 마음씨 고운 처녀도 있던가. 외로운 경우일수록 불행한 처지일수록 정에 움직이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거든. 천리타양에 병들어 누운 몸을 이렇게 위로해줄 이 누구냐. 돌보아줄 이 누구냐. 아사달은 눈물겨웁도록 고마웠다. 아사달도 처음에는 가닥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고맙게 구는 주만의 행동이 이상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그런 대갓집의 귀동딸로 저 같은 시골득이 석수장이에게 구할 아무것도 없으리니 이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동정심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현신 관세음보살님인지 모른다. 이것도 필경 전생의 무슨 인연이리라. 아사달은 필경 불가에 이른바 인연으로 돌리고 말았다. 인연이라면 기인한 인연이다. 파일날 밤 다보탑을 도는 데서 만나는 것도 인연이요. 석가탑 위에서 까무러친 자기를 발견한 것도 인연이 아니냐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 집에서 불공을 오게 되고 하고 많은 시각 가운데 그가 석가탑을 올라왔을 제 하필 내가 혼절하였을까? 인연의 실마리가 너무도 얼기설기한데 아사달은 오히려 겁을 내었다. 그는 그러하거니와 아사달은 주만을 대할 적마다 아내 아사녀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주만이 아무리 정다워도 아사녀가 아니요. 그 처녀의 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아내의 손이 아니다. 인생 영로에 지나치는 길손에 지나지 않는 그 위로도 대공을 이루려다가 넘어진 것을 보고 한 조각 동정심이 이다지도 곰살궂고 살들하거든. 만일 내 아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얼마나 가슴을 태우고 속을 끓일 것인가. 어서 하루바삐 하던 일을 끝을 내고 남의 신세를 과도히 받을 것 없이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는 몸을 추스르게 되자 일에 대한 정열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났다. 그는 몇 번 돌다루는 기구를 들고 일터로 가려 하였건만 아상노장이 절대로 말리어서 오늘날까지 참고 참아 내려온 것이다. 오늘도 더 좀 몸이 원실하기를 기다리라 하였지만 자기 몸이 이만하면 이제 넉넉히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도리어 병이 덧치겠다고 졸라서 간신히 아상노장의 허락을 맡은 것이다. 저녁을 일찌거니 먹고 나서 탑 위를 올라서매 돌들도 그리던 자기를 반기듯 벙글벙글 웃는 듯하였다. 정과 돌깎귀로 잔손질을 하려다가 자기의 힘도 시험할 겸 큰 군더더기를 우선 후려갈기기로 하였다. 버드나무 가지를 찢어 타래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정을 꼭 기이도록 박아놓은 다음에 물동둥이를 번쩍 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번 내리침의 불꽃이 번쩍 일어나자 바위는 정하고 비명을 치며 그대로 쩍 갈라져 털썩하고 떨어진다.
아사달은 첫 흰구림이 성사를 하자 겨누를 들어 돌부리를 덜고 나서 다시 정지를 시작하였다. 어슬렁어슬렁 어둠이 짙어 오건만은 아사달은 도 옛버릇이 나와서 밤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와 정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한참 일을 하다가 잠깐 팔을 쉬고 언뜻 눈을 돌림에 초롱 하나가 이리로 향하고 올라오는 것이 보이었다. 그 초롱의 임자는 묻지 않아도 주만과 털이었다. 털이는 제기발을 디디고 초롱을 높이 쳐들어 탑 위를 비추어 보더니 여기 계시군요. 하고 반가운 소리를 친다. 아이 벌써 일을 도 시작하셨구나. 주만은 거의 짜증을 내다시피 말을 하였다. 아직 채 소복도 안 되셨는데 또 넣치시면 어떡해요. 털이도 제 아가씨의 뜻을 받아 걱정을 한다. 엊그제 기절까지 한 일을 일하는 걸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더니 주만은 누구에겐지 모르게 불평만만하다. 아사달은 얼마쯤 무관해진 주만의 주종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탑 가장자리까지 걸어 나왔다.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하고 미안해한다. 주만은 탑 가까이 바싹 들어서며 어떡하시자고 어느새 또 일을 시작하셨단 말씀이에요. 초롱의 빛과 그늘이 어룽이 져서 자세히 보이지 않으나마 아름다운 얼굴을 찌푸리며 매우 아끼고 애달파한다. 아사달은 어둠 속에서 팔뚝에 힘을 주어 보이며 이제 이렇게 든든해졌는데요. 성한 사람이 이를 안고 있으니 되려 병이 덧칠 것 같아요. 허허, 오래간만에 웃는 소리를 들으매 과연 황쾌가 된 듯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도 하였다. 그래도 얼마쯤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가 더 쉬면 더 기운을 차릴 수가 없게 될는지 모르지요. 아사달은 오늘 밤따라 수작도 잘하고 매우 쾌활해진 듯하였다. 워낙 성미가 겁겁도 하시군요. 주만도 난생 처음으로 농담 비슷하게 한마디를 던져보았다. 급하기야 오늘 밤으로라도 끝을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도 곧 가야겠군요. 밤새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듯 하니까요. 고세야 무슨 큰 방해가 되겠습니까? 나도 지금 막 일손을 쉬는 참입니다. 그러시다면 잠깐만 놀다가 갈까 하고 주만은 망설이었다. 그는 혹시나 아사달이 내려올까 하였으나 저편에서 그런 기색은 보이지를 않았다. 그러면 아가씨가 탑 위로 좀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밤에는 가물어치시지는 않으실 테입지요. 오오. 털이가 난처해 하는 주만을 부축하였다. 그러면 내가 좀 올라가 볼까? 이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나 구경을 좀 하게. 제 일자리를 남에게 보이기를 몹시거리는 아사달이지만 주만의 이청은 물리칠 수 없었다. 제 재생의 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말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으랴. 그러나 아사달이 허락을 하고 거절을 할 나위도 없었다. 주만은 어느 결에 사다리를 부여잡고 발을 올려놓는다. 아사달은 삐둑삐둑하는 사다리 운머리를 잡았다. 주만은 조금도 서투르지 않게 사다리를 거의 다 올라왔으나 사다리가 너무 곤두서고 위층이 두 간이나 탑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긴 치마에 걸리어 얼른 걸타 넘기에 조금 벅찼다. 아사달의 손은 저절로 주만의 손길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맨 처음으로 마주잡는 두 손길, 주만의 비단결 같은 손길이 아사달의 소나귀에 몰신하게 녹아들었다. 아사달의 훈훈하고 억센 아귀팀이 주만의 손등과 바닥에 얼얼하게 남았다. 주만의 눈앞이 아뜩해진 것은 사다리를 걸타 넘고 발 놓인 자리가 캄캄한 탑만이 아니리라. 털이가 초롱을 들고 뒤따라 올라오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초롱을 받으십시오. 쇳내는 차돌에게 가서 놀고 있겠으니시오. 하고 초롱을 치켜든다. 조금 있다가 같이 가면 어떠냐. 쇳내는 차돌에게 부탁할 말도 있굽시오. 아무튼 잠깐 다녀와야겠는뎁시오. 주만도 아까 아사달의 처소로 갔다가 마침 차돌이가 없어서 전복짐을 해 가지고 온 것을 어디 두었다고 이르지 못한 것을 생각하였다. 그럼 다녀오렴. 어두울 텐데 초롱을 내가 들고 가려무나. 쇳내가 초롱을 가져가면 아가씨가 너무 어두우실 거립시오. 내야 가만히 있으니 괜찮지만 길 걷는 내가 어둡지 않겠니? 그러면 쇳내가 가져갈갑시오.
두 분이 계시면 무섭지는 않으실 테니시오. 오호호. 터리는 제가 초롱을 들고 종종 걸음을 치면 해려한다. 아사달과 주마는 이윽고 초롱이 일렁일렁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둘은 의논이나 하듯이 서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옷빛 같은 어둠에 쌓여 피차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다. 어둠, 무수한 머리홀처럼 오로리 가물거리며 단 두 남녀를 겹겹이 에워싼 어둠. 수줍음도 부끄러움도 뒤덮어주는 어둠. 망설임과 거리낌도 휩싸버리는 어둠. 그 공능자장 밑에서 무엔지 활개를 친다. 그 수룡이 속에서 무엔지 버르적거린다. 어둠은 속살거린다. 어둠은 괴인다. 주마는 이 어둠이 지겹고 무서웠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한들 이렇게도 어두울까요? 그는 보이지도 않는 아사다를 눈어림으로 더듬으며 침묵을 깨뜨렸다. 얼마쯤 기다리시면 차차 밝아집니다. 아사달은 아무 구애도 없는 듯 태연하였다. 아무렇기로 어두운 밤이 어떻게 밝아를 줘요. 밝음에 있는 것이나 어둠에 있는 것이나 눈에 있기만 하면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아사달님은 내 얼굴이 보입니까? 똑똑히는 안 보입니다마는 의려시는 보이지요. 내 눈엔 아사달님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러면 눈을 한참 감았다가 다시 떠보십시오. 주마는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아보았다. 어둠 속에 제 눈까지 감아버린 아름다운 처녀. 한참 만에 주마는 눈을 다시 떴다. 이만큼 저만큼 마주 앉은 두 사이가 조금도 좁아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스러웠다. 눈을 감았다가 떠도 어디 보여요. 이제 차차 보여를 집니다. 아사달의 대답은 너무 의젓하다. 수작의 실마리는 다시금 끊어지고 말았다. 그가 알고 내가 알 뿐인 단둘의 암흑색에 은밀한 수작을 실컷 마음껏 주고받는다 한들 어둠에서 어둠으로 사라질 뿐이 아니냐. 깊이 깊이 접어넣은 비밀을 활활 털어낸다 한들 이 가슴에서 저 가슴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옮겨질 뿐이 아니냐. 그러하거늘 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차리고만 있는가? 점잠만 빼고 있는가? 주마는 아사다를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이 천겹 만겹 쌓이고 쌓이지 않았던가? 혼자 속을 태우다가 마침내 마음을 결단하고 이 밤에 그를 찾은 것이 아니었던가? 정작 그를 대하고 봄에 말 한마디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줄이야. 가슴만 가득하게 부풀어 오르고 서리서리 얽히었던 하소연 한 가닥도 제대로 풀려 나오지 않을 줄이야. 알뜰한 그 일을 앞에 두고도 벙어리 냉가슴을 그대로 앓을 줄이야.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났거든. 피를 끓이는 진정을 쏟아버리지 못할 줄이야. 설렁하고 반바람이 인다. 휘젓한 철 마당을 두루마리를 하다가 와하고 탑 위를 지쳐들어 그린 듯이 앉은 두 남녀를 휘몰아낼 것 같이 불어제친다. 웬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요. 주마는 얼굴을 외우시며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는 속으로 내가 기껏 한다는 것이 겨우 이 말인가? 바람이 나에게 항상 큰일인가? 온 서라벌이 다 날려간들 나에게 무슨 개관이 있단 말인고. 저 소리를 들어보셔요. 저 풍경이 우는 소리를. 아사달은 주만의 말을 받으며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인 모양이다. 천연 우리부여 고란사 풍경 소리 같군요. 고란사에도 풍경이 있어요. 주만은 허정대고 대답을 하였다. 있고 말고요. 내 집이 고란사에서 멀지 않은 탓에 이따금 그 풍경 소리를 듣지요. 풍경 소리에까지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의 심정을 몰라줄 주만이가 아니었지만 제 속은 이렇게 조이는데 고장 회포만 자아내는 아사달의 말에 대꾸할 정황조차 없었다. 아사달은 하늘을 지어다보고 저편 솔밭 있는 편을 좀 보셔요. 뿌옇게 하늘에 뻗친 것이 무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람꽃이랍니다. 바람꽃. 주마는 시름없이 간단히 말을 받았다. 바람꽃이 일면 정말 꽃이 떨어진다지요. 벌써 처절음이 되었으니 떨어질 꽃도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요마는 하고 아사달은 한숨을 날쉬었다. 그는 멀리 아사녀를 생각하고 타향해서 세 번째 봄이 속절없이 지나간 것을 한탄한 것이었다. 떨어질 꽃도 얼마 남지를 않았겠지요.
아사달의 한탄은 구슬픈 가락을 띄었다. 떨어질 꽃, 주만도 풀기 없이 속살거려 보았다. 제 걱정이 하도 복받치어 아사달의 자아내는 향수, 맞장구를 쳐줄 근력조차 없었다가 이 말 한마디가 야릇하게도 그의 귀를 울리었다. 떨어질 꽃. 또 한 번 뇌자 조비비듯 하던 그의 가슴이 대번에 찌르해지며 비감스러운 회포를 걷잡을 수 없었다. 이 난데없는 바람에 무참하게 지는 꽃. 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쓰러지는 꽃 한 떨기야말로 닥쳐오는 제 운명을 그대로 일러주는 듯하였다. 꽃신새도 설다 하겠지만 그래도 필 때 피고 질 때 지지만 주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핀다 한들 피어 있을 때가 며칠입니까? 어느덧 봄이 다 갔으니 덧없는 세월. 벌써 세 번째 봄이. 아사달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은 것 같다. 아내의 생각이 골똘할수록 그에게는 날 가는 것이 아까웠다. 하루바삐 대공을 이루어야만 아내의 자기 기다리는 날짜가 줄어들 것을 필 만큼 피고 지는 것이야 누가 하늘 해요. 주만의 목은 갑자기 메어졌다. 핀 뒤에 지는 것도 덧없다. 가엾다 하거든 한번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봉오리째로 사라질 것이 더욱 슬펐다. 알뜰한 사람을 부둥켜 안은 채로 울곧게 뜻도 이루기 전에 휘날려 떨어질 것이 더욱 서러웠다. 운명의 악착한 손은 벌써 그의 뒷덜미를 짚었다. 금지가 다녀간 그 이튿날로 유종은 금량상을 찾아갔다. 혼인말을 꺼내자 저편에서는 두말도 않고 선선히 승낙을 하고 말았다. 금지 따위가 주제넘게 이송계 청혼이라니 말이 돼요. 금량상은 아버지보다 더욱 분개하며 그 범수염을 거스리고 노발대발하였다던가. 평소에 그렇게 대범하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뇌고내시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였다. 아버지 떠나던 날 주마는 제발 경신님께 다른 어진 배필이 있어지다. 달리 정혼한 데가 있어지다. 하고 검님께와 부처님께 축권을 올리고 또 올렸건만 이렇게 쉽사리 정혼이 되고 말 줄이야. 이에 아가, 구슬 아가, 이제 너는 천하 영웅의 짝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안이 기쁘냐 하고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렇듯이 기뻐하는 부모의 뜻을 받들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주마는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시집가기 싫어요. 속절없는 노릇인 줄 번연히 알지만은 앙탈을 하고 몸부림을 쳤다. 이런 철부지를 어떻게 남의 가문에 보내요. 아버지는 웃고 이에 울음이 무슨 울음이냐. 이런 경사에 불길하게 어머니는 구중을 하였다. 다 큰 애가 엉엉 울다니 하인들 볼썽사납다. 어서 그쳐라. 그쳐. 그래도 주마는 한 번 터진 울음을 좀처럼 그칠 수 없었다. 멈추려 하면 멈추려 할수록 울음 소리는 더욱 커지었다. 어버이들은 그 울음을 온전히 다른 뜻으로 푼 모양이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슬아를 떠나기 싫어한들 쓸 데가 있느냐. 딸자식으로 태어난 다음에야 아무리 앙탈을 한들 남의 가문에 안 가고 백일 수 있느냐. 남편을 잘 섬기고 잘 돕는 것이 여자의 타고난 천직이거든. 타이르던 아버지도 회심한 생각이 드는 듯 음성이 가라앉았다. 자식이라야 저것 하나뿐. 저것마저 치워보내면 어머니는 그 끝내 눈물을 덜어뜨리고 말았다. 어버이의 말씀을 들을수록 주마는 더욱 슬픔과 설움이 복받쳐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치 매맞은 어린애처럼 회울음을 내어놓고 말았다. 이에 고만 울어라. 고만. 너무 울면 지친다. 고만. 고만. 어머니는 달의 등을 흔들고 어루만지다가 그대로 등 위에 엎드러지며 엊그제 젖먹이가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다니 너마저 가버리면 이 어미는 어떡하나 하고 훌쩍훌쩍 소리를 내어온다. 아버지는 영경을 꺼내어 쓰고 사랑으로 나가버리었다. 주마는 아사달과의 대화에서 떨어질 꽃과 봉오리째로 사라질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운명의 악착한 손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 아사달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꺾일 자신의 비극적인 미래를 암시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